안녕하세요,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최면의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면에 대해 오해를 가지게 되면 최면 상담사인 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최면 상담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최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최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이 사라지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최면을 수술 같은 곳에 사용할 때는 의식을 잠재우는 매우 깊은 수준의 최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내면을 치유하고자 하는 최면 상담에서는 의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올려야 하는데, 과거 상처를 받을 당시에 응어리진 마음을 인지하고 표현할 의식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면 상담에서는 의식이 사라지는 깊은 수준의 최면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의식을 남겨놓는 얕은 또는 중간 수준의 최면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또렷하며 내가 최면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했는지를 모두 기억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면 상태는 마치 눈을 감고 사과를 상상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면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눈을 감고 이완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식이 사라지거나 기억을 못하지는 않죠. 명상을 해보셨다면 최면 상태가 명상하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상이 혼자 하는 것이라면 최면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무의식의 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최면은 목표점을 알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명상보다 내면의 치유에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꼭두각시처럼 된다는 오해입니다. 최면 상담에서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청을 받으시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면은 눈을 감고 이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뭔가 평상시 의식과는 다른 신기한 또는 신비한 의식 상태를 체험한다는 오해입니다. 최면 상담에서 필요한 최면 상태를 유도할 때는 그저 눈을 감고 심신을 이완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가끔 최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잠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로를 충분히 푸신 후에 최면 상담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깨어나지 못한다는 오해입니다. 최면 상담에 필요한 얕은 또는 중간 수준의 최면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심신을 이완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의식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면 상담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가셔야 된다면 언제든지 본인의 의지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고, 주변의 소리, 냄새 등을 다 알 수 있는 의식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면 상담 도중에 몸의 위치가 불편하거나 소리가 거슬리거나 조명이 밝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으시면 행동하시기 전에 무엇이 불편한지 미리 상담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내담자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는 도중에도 최면 상태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최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이야 라는 오해입니다. 최면이란 의식, 즉 비판적, 이성적 사고의 작용이 한 발짝 물러서서 선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늘을 날아보라고 부탁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나냐라고 반문하지만, 즉 이건 비판적 이성적 사고의 작용이죠. 최면 상태에서는 하늘을 나는 상상을 자유롭고 생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택적인 사고의 작용입니다. 최면에 안 걸리는 또는 최면 상태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눈을 감고 심신을 이완하고 상상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나 충분히 심신을 이완을 하느냐에 따라 의식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정도,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내용물이 올라오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면에서 들려오는 잡담에 신경 쓰지 않고 상담사를 신뢰하고 스스로 충분히 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원하는 최면 상태, 즉 그 정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꾸 잡념이 떠오르는 걸 보니 난 최면에 안 걸린 것 같아 라는 오해입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잡념에 신경 쓰지 않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상담사에게 말해주고 상담사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 잡념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보다는 떠오르는 느낌이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이 무덤덤하거나 냉담한 걸 보니까 내가 최면에 안 걸린 것 같다 라는 오해입니다. 최면 상태에서 내면아이나 부모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을 만나서 엉엉 울거나 감정이 북받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내담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 어느 정도 열린 경우라고 봅니다. 즉, 내담자의 마음이 이제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경우라고 봅니다. 즉, 내면의 상처가 비교적 크지 않거나 회복을 향한 여정이 멀지 않은 경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없이도 그저 상대를 냉랭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후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지도 않고 미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내면으로 들어가 무작정 내면 아이를 보듬으라고 말하기보다는 내면 아이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이 작업은 1시간 내외의 미래 최면 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치유 최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고 감정이 북받치지 않는다고 해서 최면이 안 걸리거나 상담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면이란 속 깊은 내면을 꺼내 다루기 위한 기법이며 그 최종 목적은 자기 치유를 통한 내면의 평화가 지금보다 더 커지기 위한 것입니다. 내담자의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2회에서 3회기차 상담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이다가 3, 4회기차에 물꼬가 터져 내면와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내면이 평화로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최면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